네, 안녕하세요. 공중정원입니다. 지금 탈 강좌는 444 큐브 강좌입니다. 원래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큐브 영상을 못 찍었었는데 좀 상태가 많이 나아져가지고 좀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밑에는 제가 아플 때 심심해가지고 좀 돌려서 조금 맞춰놨었는데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남은 조각들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자, 여러분들 333 큐브는 다 맞추실 줄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모든 큐브의 기본은 333 큐브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444 큐브를 맞출 때도 333 큐브의 응용처럼 맞추는 식인 겁니다. 그렇다고 333 큐브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모서리 정리를 해주는 이유는 333 큐브처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조각을 같은 한 조각으로 두고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다 하나인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이렇게 같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을 같게 만들어줘서 하나, 둘, 셋 아니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333 큐브 공식을 써주시게 되면 맞게 되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알려드리기 전에 이 두 개 같은 상황부터 알려드릴게요. 하양 파랑 하양 파랑 같죠?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해드릴게요. 내리고 돌리고 치고 올려주셔요. 그러면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게 되죠. 자, 이 상황에서는 아마 큐브를 맞출 때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두 개 같은 부분 놓고 이렇게 좀 맞게 되죠. 자, 그런데 그래서 내려줍니다. 맞게 된 부분을 돌려주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하나 맞추고 하나를 흐트러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맞춰진 부분을 두고서 일단 올리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위로 빼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또다시 돌려야 되는데 흐트러진 부분이 어차피 흐트러진 부분은 맞지 않는 조각들은 돌린다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올릴 때 어떤 식으로 해주냐. 안 맞춰진 조각을 해주시고 돌려주시면 되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위에를 보고 이 부분까지 맞추려고 해서 했지만 아마 초보분들께서는 이게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 맞추고 하나 내리고 원상복귀 시킨다는 느낌으로. 자, 일단 기본적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중앙 맞출 때 한번 올려준 다음에 위에서 해주고 다시 한번 내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이유는 이걸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상황이죠. 이렇게 돌려주면은 위에 안 맞는 조각을 내려주고 이걸 다시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지금 안 맞는 조각이 몇 개 없죠? 아마 두 조각 하고 여기 세 조각이 안 맞네요. 세 조각이 안 맞을 때는 정말 간단합니다. 자, 세 조각이 안 맞을 때는 정말 쉽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빨강, 초록이죠. 자, 만약에 들어가면은 올렸을 때 요 윗부분이 돌아가는 거니까 요 부분이 옮겨가겠죠.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같은지 살펴봅니다. 두 개 같죠. 즉, 요 상황일 때 이렇게 해주시면 남은 조각들이 전부 다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마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을 거예요. 섞여 있거나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막 그러면은 파랑 노랑 해주게 되면은 주황 이게 안 맞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개 남았을 때는 살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얘를
그러니까 얘랑 움직임 맞게 되죠. 얘랑 움직였을 때 하게 되면은 이 윗부분을 움직이게 되는데 윗부분이 안 맞으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놓쳤다. 자, 계속 생각해 볼까요? 이 부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 부분이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안 되죠. 자,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해 봅니다. 좀 말이 횡설수설하게 나오는데 빨간색 조각하고 초록색 조각을 맞춰봅시다. 자, 빨간색 조각이 여기로 가면 올렸을 때 내려가면 이 조각이 움직이게 되죠. 이 조각이 움직이면 여기로 가게 된다는 얘기인데 두 조각이 같죠. 자, 해봅시다. 이렇게 움직였을 때 맞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 조각이 남았을 때는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세 조각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세 조각 남았을 때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세 조각을 그냥 똑같이 맞춰주세요. 맞춰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맞춰주세요. 두 조각이 남을 때까지.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두 조각 남을 때, 두 조각이 남았죠? 두 조각이 남았을 때, 이렇게 두 조각이 남을 때까지 해주신 다음에, 제가 아파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네요. 두 조각이 같고 두 조각이 같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 습관적으로 공식이 나왔네요. 뭔가 하나 흐트러졌는데? 여기 있다. 자, 아마 이렇게 돼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두 조각을 맞춰주시면. 두 조각을 맞췄을 때, 노랑,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이 두 분 같을 때 바꿔주는 공식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두 분을 같은 조각으로, 두 분 같고 이 두 분 같은 조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모서리 정리에 속하고요. 그 세 조각 남겨서 하는 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조각을 남기게 하신 다음에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공식은 돌려주시고 다시 해드릴게요. 네. 잠깐 전화가 와서 끊겼네요. 다시 해드릴게요. 두 분 같은 상황 같게 두시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아까 이거 쓰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두 분이 바뀌게 되니까 이 두 분이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네. 자, 이런 상황일 때는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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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올리고 돌려주세요. 맞게 되죠. 자, 이런 상황,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서리들이 전부 다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이렇게 하나 맞춰주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333이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파란색을 잘못 보고 있네. 333 큐브 맞추는 것처럼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양 파랑 하양 파랑
네, 가운데 조각을 다 맞춰주셨으면은 이렇게 333 큐브 맞추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333 큐브를 맞추실 때, 아니 444 큐브를 맞추실 때 333 큐브는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333 큐브에서 이 부분 맞춰졌을 때 나오는 상황 4개가 있죠. 일단 첫 번째 상황 다 맞춰져 있을 때, 두 번째 상황 일자일 때, 세 번째 상황 점일 때, 네 번째 상황 이렇게 3개 기역 모양으로 있을 때. 자, 이렇게 4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처음 보는 상황이시죠. 자, 이 부분을 토끼 이빨이라고 합니다. 444 큐브 공식, 그러니까 짝수 큐브에서만 나오는 아주 특수한 경우고요. 토끼 이빨하고 바보 토끼 이빨 2개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토끼 이빨 공식을 써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PLL을 하시다가 또 그것도 334 큐브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상황을 맞춰주실 때도 바보 토끼 이빨이라는 공식이 쓰이게 됩니다. 토끼 이빨과 바보 토끼 이빨은 다음 강좌에서 확실하게 짚어드리고요. 오늘 모서리 정리한 게 제가 약간 좀 횡설수설 말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준비가 덜 돼가지고 그런 거 일단 죄송합니다. 다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 부분을 맞추실 때 맞춘 걸 올려주고 안 맞춘 걸 내려주셔서 이 부분을 움직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모서리 정리 맞추는 부분을 일일이 공식을 설명해 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2부분 남았을 때 그때만 살짝 공식 알려주고 말로 넘어가도 됐을 부분입니다. 그냥 솔직히 저는 이 부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444 큐브도 공식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모서리 정리 2개 남았을 땐요, 일부러 하나를 흐트러뜨린 다음에 3개로 만들어가지고 3개를 맞춰주는 방식으로 풀었거든요. 444 큐브 맨 처음 했을 때. 다만 이제 공식을 알려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공식이 필요해서 공식을 익히게 된 것뿐이지, 사실 만약에 제가 이런 데서 강좌를 찍는다고 안 했으면은 아마 저는 아직도 무해법 공식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 이빨하고 바보 토끼 이빨만 외워주고 나머지 부분은 외워주지도 않았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 알려주다 보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외우긴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444 큐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전부 다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토끼 이빨하고 바보 토끼 이빨 빼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예상인데, 그분도 이해만 하면 충분히 풀어넘길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초보분들께서는 좀 그 부분을 만들어내기 좀 힘드시죠. 그러니까 333 큐브처럼 만드는 데에는 공식이 없죠. 공식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순전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말로 떼고 넘어가서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맞춰주세요 라고만 해도 저는 충분히 설명을 다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공식이 필요 없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공식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공식 알려주기 귀찮아서, 싫어서, 여러분들 잘 되는 걸 배 아파서 막 이런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공식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 안 보고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걸 333 큐브처럼 만들어서 풀어라 라는 친구의 말만 듣고 444 큐브를 바로 시작했지, 바로 맞추기까지 했어요. 운이 좋게 토끼 이빨하고 바보 토끼 이빨이 안 나오긴 했는데 바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큐브에 대한 이해만 솔직히 사실 약간 잡혀 있으면은 공식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공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초보분들께서는 이 부분 맞추시면서 제 말을 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공식이 없다는 부분에 살짝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큐브를 할 때 이해하는 게 약간 좀 중요합니다. 웬만한 큐브들은 333 큐브 응용이에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333 큐브 하나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신다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전 영상 중에 제가 ZZ해법 소개 영상이라고 올린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F2L을 쓰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1년 2개월 동안 큐브를 놨습니다. 강좌 영상에서 뭐 하는 거지? 아무튼 설명해 드릴게요. 1년 2개, 따로 만들어야겠다. 아무튼 1년 2개월 동안 큐브를 놨어요. FTL, OLL, PLL 전부 다 기억 안 나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바로 전 영상을 보시면은 저는 FTL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만들었다고 보다는 R과 U로 쉽게 맞출 수 있는 상황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대로 옮긴 거라고 봐야 되긴 하지만 좀 이것저것 필요 없는 회전들이 좀 많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공식을 만든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33 큐브 응용하시면은 나중에 가면 언제든지 공식 만들어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에 다른 큐브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린다기보다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큐브를 이해하면 편해진다, 쉬워진다, 큐브가 재밌어진다. 네, 그건 전부 다 사실이고요. 여러분들 큐브를 하실 때 이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난 그냥 공식만 익히고 말 것인가 아니면 큐브를 제대로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444 큐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좀 쓸데없는 설명들이 많아졌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 맞추시면서 그냥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돌리고 돌리면 되겠지 라고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조금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셨으면 그에 대한 답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 강좌 바보 토끼 이빨과 토끼 이빨 강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아마 444 큐브가 마지막 강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333 큐브 왕초급 리메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큐브 입문자 완전 초보, 그러니까 한 면도 못 맞추시는 분들을 위한 큐브에 대한 간단한 상식들에 대해서 올릴 생각이긴 합니다. 그거는 강좌에서 더 자세하게 공지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444 큐브 강좌를 보러 오신 분들은 조금 지루하셨을 테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큐브를 이해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